그래서 별에서 이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 그리고 핵융합 반응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자료를 좀 추가로 소개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저기 오른쪽 뒤에 누가 있어? 슈렉. 슈렉 있지. 쌤도 이 사진 가지고 오면서 얘가 있을 줄 몰랐는데 좀 많이 당황했고, 여기 보면은 뭐 왜 슈렉을 넣어놨을까? 이런 큰 별이 마치 오거, 뭔가 괴물 같다, 뭐 이런 이유로 슈렉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더라. 그리고 요 그림 본 적 있지? 네. 이 원자량에 따른 그 원소의 어떤 핵자당 결합 에너지.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장 안전한. 안정하다라는 의미일 거야. 그만큼 더 핵자 간의 결합이 단단해서 그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어떤 다른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가해지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철이라는 원소가 가장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고 안정하다. 그러면 핵융합 과정에 있어서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게 수소 핵융합 반응 혹은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한 어떤 에너지는 굉장히 좀 그 차이가 커. 근데 원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어때? 차이가 별로 없지. 여기는 엄청 큰데 여기는 적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더 원자량이 큰 그 알파 반응에 의한 에너지가 사실 그리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나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사실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핵융합 반응, 그리고 그 핵융합 반응에 의한 질량 감소에 의한 에너지 발생. 그것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글로도 적어놨는데, 가벼운 원자핵의 핵융합으로 더 안정한 무거운 원자핵이 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총 질량을 감소하고 그 에너지가 바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핵융합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무거운 원자핵이 핵 분열을 하기도 하는데, 즉 자연스럽게 동위원소 붕괴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자연은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는 철이 가장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고, 그래서 다른 무거운 원소들에 비해 철이 많은 이유, 그리고 우리 지구에도 또 다른 이제 지구형 행성에도 철이라는 원소가 유독 다른 무거운 원소들에 비해 많은 이유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뭘까? 질량을 봤을 때 철이야. 지각에서 보면은 산교활철 이렇게 쭉 하잖아. 옷이 하잖아. 근데 지구 전체를 보면 철이 제일 많아. 맞아. 철이 제일 많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별 내부에서는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능하냐? 이 양성자와 양성자를 억지로 이렇게 막 결합시키기는 어렵고, 대신에 전기적 반발이 없는 중성자를 포획할 거야. 그리고 중성자를 많이 포획하면 중성자가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이 음의 백타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 원자량이 큰 무거운 원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개념을 좀 한번 깨볼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초신성 폭발. 근데 과연 초신성 폭발만으로만 가능할까? 초신성 폭발로만 가능할까?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의 생성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슬로우 과정, 그 다음에 래피드, 빠른 과정. 먼저 슬로우 과정에 대해서 볼게. 이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중성자를 막 포획해야 돼. 중성자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중성자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어떤 하나의 사례가 있느냐? 이 별 뭘까? 적색 거성이거든. 이 적색 거성의 핵융합 과정에서 이 별 내부에서 중성자가 뿅뿅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근데 이 중성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단독 중성자의 베타 붕괴라고 쓰여있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분침, 긴 분침이 어떻게 되냐? 15분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15분이 경과하면 이 중성자는 양성자로 음의 베타 붕괴가 일어나. 그러면 별에서 튀어나온 중성자가 어떻게 돼야 돼? 철 또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에 딱 달라붙으면, 즉 포획이 되면 15분 이내에, 그러면 얘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게 되면서 그 원자 핵에서 변하게 되면서 더 무거운 원자가 생성될 수 있겠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은 이제 길어봤자 15분이지만 이 15분이라는 분 단위의 개념은 사실 저 R 과정에 비하면 굉장히 좀 느린 거지. 즉 중성자가 포획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 중성자가 막 아주 빠르게 별에서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두두두두 이제 별에서 나오는데 그걸 주위에 있는 이 무거운 원자 핵이 이렇게 중성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15분 이내에 이렇게 양성자로 바뀌게 되는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해서 슬로우 과정이라고 한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은 여기 글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고. 근데 15분 이내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된다고 하는데, 양성자가 많이 있을수록 이제 중성자가 막 받아들여지고 그러기도 쉽지 않겠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사실 여기 비스무트라고 하는 이 83번의 원자보다 더 무거운 원자가 생성되는 반응은 아니래. 즉 이 S 과정으로는 이 비스무트라는 원자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래.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이 글에 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눈으로 보면서 체크해보자. 여기 있는 글은 이게 뉴턴 잡지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 과학 잡지 중에 뉴턴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 저 도서관에도 있는데 거기에 2011년 자료야. 2011년 자료. 뉴턴 코리아. 여기서 나온 거라는데 너무 좀 화질이 안 좋아. 그렇지만 뭐 읽어보면 약간 느낌이 올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R 과정, 래피드 과정. 래피드가 빠른이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이 래피드 과정은 비스무트보다 더 무거운 원자 핵을 생성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인데, 왜 빠르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초신성 폭발의 과정에서, 혹은 이 초신성 폭발의 과정 혹은 중성자별끼리의 충돌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빠르게 급속하게 합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수많은 중성자들이 대량으로 막 우주 공간에 쏟아지니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아니면 중성자가 이렇게 쌍성으로 돌다가 쾅 충돌하면서 중성자가 우주 공간에 팍 터지는 거지.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표현을 중성자 샤워라고 표현을 했대. 샤워처럼 팍 쏟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대량의 중성자가 방출되고 철 등 무거운 원자 핵들과 충돌하게 되면 더 무거운 원자 핵이 빠르게 합성될 수 있다. 이렇게 중성자가 막 쏟아지는 것은 약 1초 이내에 막 빨리 이렇게 무거운 원자 핵에 달라붙기 때문에 이 S 과정 15분 정도 이내라고 하는 이 슬로우 과정보다는 수초 이내, 1초 내외니까 래피드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성자 과잉 상태가 되면 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음의 베타 붕괴가 일어나서 원자 번호가 하나 더 큰 원자 핵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우리 207페이지까지의 내용, 즉 별의 에너지원 관련된 내용, 20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것은 209페이지 HR도 요 부분이야. HR도 2페이지만 하고 마칠 거야. 209, 210페이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자, HR도 근데 너희가 이미 조금은 알고 있어. HR도는 뭐야? 그림이야. 그래프야. 그래프. HR도 X축에는 어떤 그림이 있지? 쌤 일부러 화면 안 띄우고 있어. HR도 X축에 뭐가 있지? 최고온도. 표면 온도. 또 색지수도 가능해. CI 컬러 인덱스.
또 분광형 맞아. 분광형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 x축에는 이 세 가지 이제 천체의 물리량이 들어가게 되고 y축에는 절대 등급. 절대 등급. 그 다음에 강도. 밝기가 이제 결국 강도니까 이게 ml이 y축에 들어가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HR도라고 하지. 이때 H와 R은 뭘까? 사람 이름. 맞아, 사람 이름이야. 이 연구를 한 두 학자의 이름을 따서 HR도라고 했어. 혹시 H는 뭘까? 맞아, 헤르츠 스프룽. 그래, 책 잘 보고 있지. R은 러셀. 맞아, 헤르츠 스프룽과 러셀이라는 20세기 초 덴마크 그리고 미국의 천문학자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HR도라고 했어. 이 두 학자가 함께 연구를 해서 덴마크와 미국인데 함께 연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두 학자가 각자 이 별들의 여러 물리량들을 이제 이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니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논문을 발표한 거야. 그리고 이 논문을 이제 다른 학자들이 또 이렇게 리뷰하고 검토하면서 이 두 학자의 연구가 굉장히 유사한데 이 X축, Y축에 있던 표현이 조금 다른 거지. 등급으로 하냐, 밝기로 하냐, 온도로 하냐, 분광형으로 하냐 이런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같은 비슷한 맥락의 연구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어떤 별의 진화나 아니면 별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접근 방법이다. 근데 이 두 학자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연구를 했으니 이 두 학자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이 그래프를 HR도라고 하자. 인정해가지고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HR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HR도 상에서 X축이 색지수인 경우가 있어. 지금 여기 두 개는 없지만 뒤에 보면 오늘 수업할 것 중에 X축이 색지수인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Y축이 절대 등급이고 X축이 색지수인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색 등급도라고 해. HR도의 유형이지만 X축이 색지수일 때는 컬러 그 다음에 등급 해가지고 색 등급도라고 따로 별칭을 가지기도 해. 이 HR도 헬츠스프룽 러셀이 X축이 색지수를 넣어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색지수도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색지수와 온도와의 관계가 있다는 걸 또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별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HR도상에 표현을 해보면 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보이더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별들이 이 주계열성 요 라인에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X축이 표면도 Y축이 광도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 있는 별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광도가 크고 질량은 맞아, 질량이 크겠지. 왜? 주계열성은 질량, 광도, 비가 있다고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광도가 크면 질량이 클 거야. 반지름은 어떨까? 이러고 해서 크겠어. 크겠다. 질량이 크면서 반지름도 크다. 그다음 표면은 어떨까? 여기가 낮아질까? 높아져요. 맞아요. 그렇지. 여기 높을 거야. 표면도 높을 거고. 수명은 어떨까? 짧을 거야. 이러고 해서 색지수는 어떻게 될까? 키스요? 음수. 음수 작아지겠지. 맞아. 표면도 높으면 색지수가 작아졌잖아.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HR도 상의 주계열성, 여기 가장 눈에 띄는 주계열성에서 주계열성 내에서 이런 이제 별들의 비교를 할 수 있겠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주면 좋겠고, 그 이외에 다른 별들도 보면은 이제 이런 그룹이 형성되더라는 거야. 이런 그룹, 이런 그룹, 이런 그룹.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별들의 그 광도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계급을 나눴대. 와, 별들의 계급을 나눴다. 이것을 우리는 광도 계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네. 여기 이거는 수능 특강 자료를 쌤이 캡처해 온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미래 교과서에서 컬러로 되어 있길래 너희가 조금 더 이 색의 느낌을 알 수 있게끔 여기 빨주노, 흰, 파란색 이렇게 쭉 갈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려고 가져가 봤어. 넘어가고. 자, 방금 얘기했듯이 별의 광도에 따라 계급을 나눴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케이스 천문대 모건 그리고 키넌이라는 학자가 분광형이 같더라도 즉 표면 온도가 비슷하더라도 광도가 즉 밝기가 너무 다른 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걸 HR도에 나타내 보고 그러고 보니 이제 같은 그룹으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7개의 계급으로 나누었대. 이 7개의 계급은 1부터 7까지 이렇게 나누었고 그래서 1 아무래도 계급이 높은 것이 조금 더 뭔가 대단한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원 타입을 이 밝은 초거성으로 잡았고 원 A는 제일 밝은 원 B는 좀 덜 밝은 그 다음에 2는 밝은 거성 3은 그냥 좀 밝은 거성 그 다음에 4는 준거성 이 준거성은 주계열성에서 이제 막 별이 이제 진화해가지고 거성으로 가는 과정에 즉 표면도가 낮아지면서 밝기가 밝아지는 그 과정에 있는 별들을 준거성이라고 해. 그 다음에 준외성이 있어. 준외성은 이 주계열성 이 같은 말로 외성이거든. 외성 이때 외가 무슨 외자일까? 작다 외소하다 할 때 그 이제 외자야. 거성 외성 이러면 이제 그 차이 알겠지? 얘는 큰 별, 얘는 좀 작은 별 그런 의미야. 우리 태양도 작은 외성이야. 주계열성 아직 막 크게 커지지 않았어. 이 준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성이 조금 아닌 서브 여행이야. 왜 준외성이냐? 뭐 이거는 사실 우리 책에도 없고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약간 이 주계열성과 그 어떤 금속 함량기의 차이가 있으면서 색이 약간 좀 푸르게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또 6번째 계급 준외성을 이제 또 하나 넣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확실히 좀 특이하지. 온도는 뭐 주로 하얀색 혹은 좀 더 밝은 이런 색인데 광도가 확 낮아. 왜 이렇게 광도가 작지? 크기가 작아서 주위에 있는 수소 헬륨을 다 이렇게 날려보내고 행성상 상온으로 날려보내고 이 이제 중심에 그 탄소 핵이나 아니면 뭐 헬륨 핵이나 아니면 이제 ONEMG 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게 타고 있었어. 그래서 높은 표면 온도가 드러나서 이렇게 백색 외성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7개의 계급으로 나눈 것을 광도 계급이라고 하고 루미너시티 클래스라고 한다. 왜? 광도는 표면도뿐만 아니라 반지름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분광형이라도 당연히 밝기가 다를 수 있지. 이걸 동시에 비교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기에 적혀 있고 우리가 어떤 별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분광형과 광도 계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이라서 분광형으로 보면 G2형 별이야. G2형. 네. 그리고 태양은 그 계급이 뭘까? 주계열성이니까 이 V자를 써서 O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태양의 어떤 종류를 분광형과 광도 계급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즉 이 HR도상에서 같은 점에 찍혀 있는 거라면 이 표현이 굉장히 비슷하겠지. G2는 X축의 좌표를 표현하는 거, V는 Y축의 좌표를 표현하는 거. 질 테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더 컬러로 되어 있는 거. 저 그림을 여기 표와 그 다음에 컬러로 조금 더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다음에 강의 자료 나눠줄 때 한번 참고해봐봐. 네. 자 요게 끝이야. 우리 책 209페이지 방금 봤던 이 HR도 여기 있는 그림과 비슷하지? 광도 계급 나눠져 있고 HR도의 X축, Y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책에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HR도를 낮게 별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성단에 있는 별들을 HR도에 이렇게 분포시켜 보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것인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너희가 중학교 때 성단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야. 성단이 뭐야? 성단. 별의 집단. 그래, 별의 집단이야. 그걸 성단이라고 해. 즉, 이 별들이 같은 원시 서문에서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결국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별들이지.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질량에 따라 진화하는 속도는 어때? 다르겠지. 질량이 큰 별이 먼저 진화하겠지.
나이가 비슷한데 먼저 성숙해져 버리는 거야. 질량이 크니까 나 먼저 진화할게. 나 이제 주결성 아니야. 이제 나 먼저 거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성단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떤? 산계성단, 구상성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의 어떤 특징을 너희가 중학교 때 아마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거야. 누가 좀 젊은 녀석이었지? 산계성단이었어. 누가 더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었지? 구상성단. 누가 더 온도가 좀 높았지? 상계성단. 누가 더 좀 늙었어? 구상성단. 그런 누가 더 이 성단의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 구상성단. 맞아. 그런 것들 너희가 좀 기억을 하고 비교할 수 있으면 돼. 사실 이 성단의 HR과 관련된 내용은 지구과학 2에도 나오거든. 근데 우리 책에도 있어서 그 내용들 같이 합쳐서 수업을 할게. 너희가 G2에 요 내용까지 진도를 못 나갔다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같이 얘기해주면 더 다양한 자료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거야. 우리 이번 수행평가에 디스카이 전체 하나를 이제 체크해서 관측 가능한 디스카이를 한번 체크해보자 했는데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성단 중에 혹시 고른 팀 있는 사람 있나? 플라이데스 성단 했고 그러면 이 이미지를 나중에 첨부하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 있나? 나는 안 보이나? 다른 팀은 히아덴스 성단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성단들이 존재하고 여기서 구상 성단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뭐뭐 있을까? 쟤랑 얘랑 요 두 개만 구상 성단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산계 성단으로 나타나 있어. 얘네들 좀 이제 푸릇푸릇하고 여기 좀 이제 오밀조밀 구형으로 모여 있고. 근데 산계 성단이라고 해서 뭐 꼭 붉은색 별이 아예 없애야 된다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단 뭐 예를 들면 이 소원의 우물 성단 한번 보자 얘들아. 소원의 우물 성단. 여기 이 성단에 있는 별들이 비슷한 시기에 생성되었어. 근데 색도 다양하고 밝기도 다양하다 그랬지. 이걸 HR도에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류를 해야 될 거야. 첫 번째는 온도 혹은 색의 기준으로, 두 번째는 밝기의 기준으로. 그거를 짤로 찾아봤는데 여기 있더라. 자, 이거 한번 잘 봐봐. 이 수많은 별들을 우선 X축, 즉 색이나 온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나눴어.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이 별의 밝기를 기준으로 나눠보는 거야. 분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책 210페이지에 보면 두 개의 자료가 있어. 왼쪽 아래는 아까 얘기했던 플라이데스 산계성단,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N5 구상성단. 이 두 개의 산계성단, 구상성단의 HR도에서 뭐와 가까운 것 같아? 구상성단과 가깝지. 맞아. 이 성단은 구상성단의 HR도의 모습인 거야. 이해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 성단의 HR도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분류해보자. 구분해보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 내용은 아마 알 거야. 산계성단은 수천 개의 별들이 허술하게 모여있는 집단. 나이가 젊고 고온의 푸른 별들이 많다. 우리 은하에서만 1000개가 넘게 발견이 되고 주로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에서 발견이 된다. 왜 주로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에서 발견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음에 은하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때 아마 배우게 되면 이 내용과 잘 매치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이 산계성단의 별들은 같은 분자 구름 서문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하고 또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어서 젊은 별들이 많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단의 색은 주로 질량과 강도가 큰 별이 많아서 파란 빛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높은 금속 함량비를 가지고 있어서 종족 1에 해당한다. 이때 왜 산계성단은 높은 금속 함량비를 가질까? 가진 게 아니라 젊어서 그 이미 그 만들어질 때 그 금속들이 있는데 그때 만들어져서 그 물질 이미 만들어진 물질을 포함하게 되니까. 그렇지, 맞아, 정확해. 우주에 나이가 많이 흘렀을수록, 다시 말하면 현재로부터 시간이 가까운 과거일수록 별들은 더 많은 진화를 해왔고
더 많은 수소, 헬륨 이외에 다른 원소들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 방출했을 거야. 그것이 결국 이 성단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별들은 이 금속 함량비가 오래된 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야. 이때 G가 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G는 X, Y, G. 얘가 수소의 함량비, 얘가 헬륨의 함량비, 그 다음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함량비를 천문학에서는 다 금속으로 처리를 해. 그래서 얘가 1% 있는 거야. 얘는 뭐 보통 75, 얘는 25 정도 있을 거고 이 금속은 약 1% 정도 있는 거지. 근데 나이가 많고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구상성단에 있는 그런 오래된 별들은 이 금속 함량비가 G가 0.01이 아니라 0.001에 가까워. 좀 차이가 있지. 그런 비교를 또 성단과 성단 사이에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 산계 성단의 색등급도 우리 책에서 좀 아쉬운 것은 이 산계 성단 하나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야. 플레이아데스 성단 요거 하나만. 근데 다른 성단들도 HR도 상이 나타내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색등급도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 Y축에 뭐가 있어? 나이가 있지. 왜 이 나이가 있을까? 이 HR도 상에서 이 별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별이 아니라 이 성단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한번 보자. 자,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이런 선이 나타나. 사실 선이 아니라 이 점들 이렇게 콕콕콕콕 되어 있는 것을 선으로 나타낸 거겠지. 자, 그 다음 우리 책에서도 뭐 이렇게 히아데스 성단과 비교해봤으니까 히아데스 성단 한번 보자. 히아데스 성단은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해볼게. 히아데스 성단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콕콕콕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별이 많이 없지만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히아데스 성단. 히아데스 성단 맞나? 이렇게 뭐 되겠지. 이 정도. 자, 그러면 이 검은색으로 나타낸 플라이데스 성단에 있는 별들의 HR도 분포와 그 다음에 히아데스 성단에 있는 별들의 HR도 상의 분포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치?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걸까? 그 성단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 성단, 플라이데스 성단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는 다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뭐가 다른가? 별들의 질량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밝기가 다르고 그럼 얘네들의 질량이 어떤 녀석들이야? 아까 얘기했지. 주기혈성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것일수록 질량이 큰 녀석들. 그리고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아. 수명이 짧다라는 말은 이 주기혈성에서 빠르게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해버리고 뭐가 된다? 거성으로 진화해버릴 거라는 거야. 즉 주기혈성 라인에서 벗어나서 이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왜? 크기가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주기혈성 라인을 떠나버리는 거지. 근데 플레이아데스는 어때? 요 별들, 원래 여기 있던 별들만 떠났어. 즉 질량이 큰 별들이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히아데스 성단은 어때? 이 질량이 큰 별들은 이미 이렇게 진화를 해버렸어. 이만큼. 그리고 질량이 조금 중간 정도, 조금 큰 애들은 이제 막 여기 주기혈성에서 거성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 비교할 수 있겠나? 플라이데스 성단과 히아데스 성단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플라이데스 성단이 많을까? 플라이데스 성단에 있는 질량이 큰 별들은 이제 요만큼 진화했고 히아데스 성단에 있는 질량이 큰 별들은 이미 진화를 해서 이만큼 와 있는데 나이가 누가 더 많겠어? 히아데스 성단이 많다는 거야. 네. 이해되겠나?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귀납적으로 일반화시키면 이 주계열성 라인, 여기 있는 주계열성 라인으로부터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려는, 즉 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부분 전향점이라고 얘기해요. 성단의 색 등급도에서 별이 진화해가지고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점, 이걸 전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향점이 왼쪽 위에 있을수록 나이가 젊고, 그다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그 나이가 어떻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그만큼 오래되었으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 여기 NGC 188이라고 하는 녀석 볼게요. 이 NGC 188에 있는 성단의, 산계 성단의 별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대. 별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대.
그럼 질량이 큰 별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미 이만큼 적색 거성으로 진화해버린 거고 질량이 작은 별들도 주기율성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웹에서 찾은 좋아. 선생님 발음을 너무 똑바로 해놨다. 잘 들었나? 아무튼 그래 이렇게 한계성단의 전향점이 더 오른쪽 아래 HR도상에 위치할수록 더 나이가 많다는 거.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나이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냐? 전향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 정도 나이. 전향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 정도 나이. 전향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 정도라는 거야. 그럼 어때? 이제 이 전향점의 위치와 이 성단의 나이를 좀 연속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비교할 수 있겠지? 그게 이렇게 Y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확실히 왼쪽 아래, 즉 아래쪽에 있을수록 나이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지. 그래서 색 등급도는 이런 측면에서 HR도와 조금 다른, 특히 성단의 HR도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3개 성단의 색 등급도 분석 내용은 여기 아래에 글로 정리를 또 해놨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이야. 구상성단. 구상성단은 특징부터 살펴보면 확실히 수십만 개의 별들, 좀 많은 별들이 구형으로 조밀하게 모여있고, 왜냐하면 좀 오래되었으니까 그 많은 별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걔네들이 이제 서로 좀 가까워져서 이렇게 구형으로 모여있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100억 년 이상인 것들도 있고, 그 다음 형성 초기에 존재했던 질량이 큰 별들은 사실 이미 이 주기열 라인을 넘어서서 적색 거성까지 이렇게 간 거지. 적색 거성까지까지 간 거지. 그리고 성단의 색은 현재 관측되는 별들 대부분 적색 거성이나 질량이 작은 적색 외성들이기 때문에 HR도 상에서 대부분 좀 오른쪽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 있어.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보자. 여기 주기열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상성단의 주기열성에 얘네들은 0.8에서 0.6 정도의 색지수에 있어. 맞지? 전향점도 여기 있죠. 이렇게 가니까 0.6 정도 있어. 근데 3개 성단은 아까 어땠냐? 이 전향점이 0 혹은 0.2 혹은 0.4 여기 해봤자 0.6이야. 확실히 다르지? 3개 성단은 조금 더 왼쪽 푸른 쪽에 치우쳐 있고 별들이, 그 다음 구상성단은 아까 봤듯이 여기 있는 색지수의 값들이 0.4에서 0.8 그 사이에 여기 사이에 위치한단 말이지.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같은 HR도상에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상성단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 거야. 이 별들이 사실 1학년 때 너희가 별들의 진화를 쌤이 좀 더 깊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는 안 했거든. 근데 이제는 이런 용어들까지 좀 쓸 거야. 자, 먼저 주기열성이 있는 이런 성단에 이 뱀자리에 있는 M5, 우리 책에 있는 것도 M5야. 요 성단에 이런 별들이 원래 이게 주기열성 라인일 거야. 근데 이제 진화를 하는 거지. 어디로 진화를 하냐? 첫 번째는 이 적색 거성 가지로 진화를 해. 이 가지는 브랜치의 가지야, 가지. 나무 가지 할 때. 그래서 주기열성을 떠나서 이 처음 있는 이 적색 거성 가지의 별들이 이렇게 막 이동을 하게 돼. 요때는 왜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광도는 밝아지는 방향이잖아, 그치? 그 이유는 주기열성은 내부 구조가 어때? 중심에 수소가 있어. 그리고 이 수소가 헬륨이 되고 있는 반응을 하고 있겠지.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돼? 주기열성에서 중심에 수소를 다 핵융합 반응시키면 중심은 헬륨 핵이 남고 그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 수소 껍질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막 에너지가 막 우와 만들어지니까 여기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커진다 했지.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하는 거야? 광도는 커지고 R이 엄청 커지니까 광도가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요거 배운 적 있지? 적색 거성인 이유. 이번에 1학년 시험 문제도 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HR도 상에서는 왼쪽 위로 가는 거야.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광도는 커지는. 그래서 여기 적색 거성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과정 사이에 있는 녀석들을 준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적색 거성 가지 이후에 어떻게 돼? 이 이후에 어떻게 되지? 이 헬륨 핵은 뭐 하고 있어? 계속
수축하고 있잖아, 그렇지? 핵융합 반응을 아직 못해. 수축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 중심 핵에서 헬륨 핵의 온도가 얼마 이상? 아까 했는데 1억 켈빈 이상 정도로 이렇게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바깥에는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껍질 핵융합 반응. 이렇게 두 개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핵과 껍질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여기 막 에너지가 엄청 크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표면 온도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여기서 그렇게 막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섬광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 헬륨 플래시라고 하는데 그 헬륨 핵의 핵융합 반응으로 막 플래시, 섬광 같은 빛이 막 뿅뿅 하고 이게 방출되면서 표면 온도가 확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적색 거성 가지에 있는 별들이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이쪽으로 가버려. 그 과정에서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별들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수평 가지라고 해. 여기 나와 있지?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평 가지란 게. 방금 얘기했던 수소 각 핵융합 반응, 이 각이 껍질 각자거든. 각방을 할 때 수소 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적색 거성 가지 단위가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 자, 얘들아, 이 이후에 어떻게 되지? 이 이후에 중심에 뭐가 남아? 탄소 핵이 남을 거야. 그리고 그 바깥에는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바깥에는 수소가 헬륨이 되는 수소 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리고 그 바깥에 수소가 있겠지. 이 상태, 이 껍질 두 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걸 더블 쉘 버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이 크기가 막 이렇게 변해. 이걸 맥동 변광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밝기가 확 커지면서 이렇게 막 크기가 커지고 변하는 그 과정에 이렇게 더 오른쪽 위로 가는, 즉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은 낮아지는데 다시 밝기는 또 밝아지는 그 과정에 가지를, 그 과정에 놓여 있는 별들의 가지를 우리는 점근 거성 가지라고 얘기해. 여기 이중 껍질 연소가 진행되는 점근 거성 가지 단계. 그래서 이렇게 별들의 진화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HF 상에서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별들의 진화 과정을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사실 이 과정은 엄청 많은 그 유능하신 천문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왔던 것일 텐데 그걸 우리는 사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졸면서 들을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구상성단은 아무래도 진화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별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구상성단에 있는 색 등급도, 이 부분 방금 설명했던 이 부분 끝으로 보면은 확실히 구상성단의 색 등급도에서 전향점에 위치하는 별은 상계 성단에 비해서보다 오른쪽 아래, 즉 어둡고 색지수가 큰 그런 곳에 위치하더라. 그리고 구상성단의 주계열에 남아있는 이 별들도 사실 질량이 작고 나이가 많은 그런 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함량비가, 즉 G가 0.001로 구상성단의 상계성단의 10분의 1, 굉장히 작더라. 그 다음에 구상성단의 색 등급도에서는 주계열에 연결되는 적색 거성가지, 그리고 적색 거성가지에서 또 이렇게 수평가지, 점근 거성가지, 이런 다양한 가지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구상성단의 HRF 상에서 색 등급도에서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내용을 다 알아보아서 이제 2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얼추 다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좀 깊게 설명을 했지. 그리고 왜 쌤이 여기까지만 사실 설명을 하냐 하면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질량에 따른 별의 구조와 진화야. 그러면서 여기 212페이지 볼래? 212페이지 보면 아까 쌤이 여기 그렸던 이 별이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 화살표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 않나? 1, 2, 3, 4, 5, 6. 이게 1, 그 다음에 2, 이게 3, 4, 5, 그 다음 6이 되는 거야.
여기 백색 외상이 되는 거지. 6, 7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내용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별이 진화하면서 H2 상에서 어떻게 슉슉슉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별의 진화, H2 연결 진화